안녕하십니까.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 세법 차태길입니다. 예, 홍콩의 세법 중에서 원천징수 쪽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가끔씩 질문들이 홍콩에서 원천징수가 있나요? 묻는다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오늘 배우는 게 그 원천징수 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보시면 배당금 및 이자, 그 다음에 2번 사용료 돼 있죠? 예, 그 뒤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한번 제목 한번 쭉 보자고요. 예능 및 체육인. 예. 그래서 지금 홍콩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홀딩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홍콩에서 물건 팔려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홀딩스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이어서 이자라든지 배당이 많이 왕왕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주고 받을 때, 홍콩하고 한국에서 이자를 주고 받을 때, 홍콩하고 중국하고 이자를 주고 받을 때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시면 금방 이해되실 텐데 그냥 넉넉히 있으면은 여러분 그냥 안 돼요. 예, 넉넉치 마시고 한번 집중해서 한 15분, 20분 한번 바짝 한번 당겨 보십시다. 예, 1번 배당금 및 이자. 예, 배당금 및 이자는 짝 써놨어요. 그냥 뭐라고요? 홍콩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 배당금 이자는 홍콩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허탈하냐? 좀 허탈하죠. 내용 보자고요. 배당금 자체가 홍콩에서 면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안 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59페이지, 예, 그 근거가 뭐냐? 예, 대부분 이렇게 제가 배당 원천징수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또 물어보세요. 예, 그 근거가 뭐예요? 법률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일부러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하도 많은 분들이 다 물어보셔가지고 예, 법규 갖다가 적어놨죠. 예. 배당금 자체가 홍콩에서 면제소득입니다. 면제소득.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네요. 예. 제가 미리 찾아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우리 6페이지 가서 볼까요? 배당금 소득. 예, 6페이지. 지금 여러분 6페이지 가서 보시면 있어요. 예, 혹시 지금 것만 강의 출력 다운받아서 오신 분들은 없을 수 있는데, 예, 옛날 거 가서 한번 보시면 6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홍콩이 워낙 작은 나라다 보니까, 작은 나라라고 하기 그렇고 작은 도시,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홍콩이 배당을 해외에서 받아올 수 있죠. 홍콩이 갖고 있는 자회사, 미국 법인이나 중국 법인에서 배당 받아올 수 있죠. 경외에서 받아온 게 있을 수 있고요. 홍콩 내에 자회사가 또 있다면 홍콩 내에서 받아올 수도 있죠. 홍콩 회사가 배당을 받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죠. 이거 무슨 세법이야? 홍콩 세법. 홍콩이 배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겠죠. 해외에서 배당을 받아온 경우와 경외에서 받아온 경우와 홍콩 내 회사한테 배당을 받아온 경우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외 기업으로부터 배당 소득 및 홍콩을 받은 경우에 배당금은 뭐라고요? 면세다. 네, 그 다음에 홍콩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법인으로부터, 그러니까 홍콩 내에 있는 법인이죠. 경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역시 뭐라는 거죠? 예, 면세다라고 두 가지를 다 면세라고 해놨죠. 해외에서 들어온 것도 면세고 홍콩에서 법인세를 한번 내고 배당을 받아온 것도 당연히 면세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배당은 뭐라고 그러나? 해외에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홍콩 내에서 받은 배당 다 면세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배당금은 홍콩에서 자체가 면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자. 그럼 이자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원천징수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줄 때 띄고 주는 거죠. 줄 때 띄고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한 거는 소득 입장에서 봤던 거예요. 배당 자체가 다 면세니까 어디서 받든지 다 면세로 돼 있으니까 주는 것도 면세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논리 이해되시겠어요? 받는 게 다 면세였죠. 그래서 주는 것도 면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자 소득은 뭐예요? 이거 원천징수니까 이거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배당에 대해서 면세한다는 거는 홍콩 법인이 한국에 있는 모회사로 배당을 지급할 때 면세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원천징수가 뭐야? 지급하는데 그만큼 띄워두고 위드홀딩하고 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자는 뭐냐?
그럼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외국 법인 혹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 해외로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빼기는 홍콩 내국 법인한테 홍콩 안에 있는 법인이나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죠. 예, 보자고요. 그래서 홍콩 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 홍콩에서 과세하므로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안 한다. 예, 지금 내가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내가 돈을 빌려왔죠. 그 돈이 어디서 왔어요? 해외에서 돈 빌려온 거잖아요. 예, 외 소득 면세 기억나세요? 예, 해외에서 배당이나 이자 받아온 거 면세라고 기억하시죠? 예, 이것도 지금 내가 뭐예요? 돈 원천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한국에서 왔죠? 그럼 거기서는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거, 이건 과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고? 이 자금 원천이 어디 거니까? 한국 거니까. 홍콩 돈에서 새끼 친 게 아니니까 세금 안 낸다는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홍콩 내국법인 및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 예. 이자에 대해서도 지금 아래 법규 달아놨죠? 주석에다가. 심심하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예, 예. 또 이것까지 번역 안 해놨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 하시면 되지. 예. 그 다음에 홍콩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홍콩 내에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 뭐하러 해요? 홍콩 내의 경우에 원천징수 뭐하러 하냐고요? 여러분, 원천징수는 지금 저놈이 신고를 안 하고 갈까봐, 도망갈까봐 원천징수 이야기잖아요. 예, 홍콩 내에 있는 사람끼리 원천징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컨설팅 피 주고 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원천 대상이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예,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사용료 볼게요. 사용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끔씩 좀 한국하고 비교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은행에서 회사한테 이자를 주죠. 회사가 은행한테 돈 맡겨놓으면 거기다가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한국은 15% 이자 띄고 원천징수 하고 준다고요. 한국은 은행에서 회사한테 이자를 줄 때, 몇 푼 되지도 않는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 하고 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홍콩은 어떻게 해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원천징수 없이 해요. 원천징수 이자도 안 합니다. 한국하고 비교해서 한국은 하는데 왜 홍콩 안 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 나라가 다른데? 규정이 다른데? 예. 한국은 은행이 회사한테 이자 수익 지급할 때 은행이 돈을 빌려온 거죠. 그럼 대가로 회사한테 이자를 주죠. 그때 원천징수 하고 줍니다. 15%. 근데 중국은 홍콩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안 한다. 예. 안 한다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묻지 마시라고, 예. 예, 로열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글씨가 빽빽하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귀찮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영 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와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가 사용료 범위로 되어 있어요. 1번이 어디예요? 1번이 산업적, 상업적 경험 관련 정보가 1번이에요. 쭉 보세요. 예,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 관련 정보가 1번. 정보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2번이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그런데 홍콩의 경우에는 상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로 사용료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예, 사용권에 대한 건 한국하고 중국에서는 이번이 두 개가 있죠. 산업적, 상업적, 학술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예. 그럼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3번으로 할게요. 사용권에 대한 대가. 한국에서는 1번, 2번, 3번 세 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과 홍콩에 대해서는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로 사용료의 범위를 설정했어요. 그러면 과학적 경험, 이게 된 게 로열티 사용료까지 포함되겠죠. 1번, 3번이 해당되겠죠. 비슷하게 해당되면 뭐가 완전 빠졌어요? 2번이 빠져 있죠. 예. 그래서 한국과 홍콩 설정하여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장비 또는 대가가 예,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사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가. 설비에 사용하는 사용 또는 설비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빠져 있죠. 예, 중국에 있는데 홍콩에는 없죠. 그래서 이는
기계 등의 위험자산의 임대료가 한중조선협약에서는 기계장치 렌탈비가 한중협약에서는 로얄티로 되어 있는데 홍콩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홍콩의 규정에 따르면은 기계 사용에 대한 대가는 로얄티가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요. 한중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계장치 렌탈비가 어디 한중일 때는 로얄티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한국하고 홍콩 사이에서는 기계장치 렌탈비가 그건 로얄티 아니다라는 거죠. 사업소득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홍콩에서 획득하고 홍콩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과세가 이루어진다. 로얄티에 대한 과세, 우리 한번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35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타 소득의 여기소득 면세 판단 사례에서 로얄티 수익, 홍콩 회사가 돈 받은 거죠.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홍콩에서 획득하고 홍콩 법인이 획득을 하고 홍콩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로얄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홍콩에서 획득하고 홍콩 내에서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거기에 관련된 로얄티를 수익을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홍콩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용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나라 해외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홍콩 내에서. 그 다음에 36페이지 위로 올라가시면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수령한 사용료 수익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죠. 무형자산이 홍콩에서 사용된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 과세하겠다. 무형자산이 홍콩에서 사용된 경우에 무형자산이 홍콩 이외에서 사용되었지만 해당 사용료 지급액이 무형자산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소득 과표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공제를 받았다면 홍콩에서 과세한다. 기억나세요? 36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은 기억하실 거예요. 무형자산이 홍콩에서 사용됐을 때만 과세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소유권하고 같이.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로얄티가 지금 홍콩에서 사용됐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무슨 백종원 아저씨 이야기 했었나요? 레시피가 홍콩에서 제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뭔 말입니까? 무형자산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었지만 그 돈을 누가 냅니까? 홍콩 법인이 내죠. 로얄티를 한국에 지급을 하죠. 근데 그 비용을 갖다가 뭐라고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비용으로 때려 넣었다면 그럼 그 돈을 받아가는 한국에서는 수익으로 잡아야 되고 그럼 과세가 대상이다라는 거죠. 원천징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기억나셔야 돼요. 다시 이제 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용료 보시면 79페이지 맨 아래 또한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홍콩에서 획득하고 소유권이 어디 있어야 돼요? 홍콩에 있어야 되고 사용 자체가 홍콩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죠. 근데 홍콩이 뭐다? 실제로 중개만 하고 소유권을 홍콩에 갖고 왔지만 사용을 홍콩 공장이 없어. 중국 공장에서 쓰라고 다시 또 넘겨줬어요. 소유권은 사용권을. 여러분 사용권과 소유권 개념 다르죠? 소유권은 홍콩에 갖고 있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한테 이 기술로 물건 만드세요라고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럼 사용권을 주고 대신 난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중개만 하는 경우에 역외 소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세 소득이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일관성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개의 경우 소득이 경외소득에 해당되어 면세 처리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원가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봤었죠? 뭐라고요?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떨었다면 돈을 받아간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소득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원천징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중개를 하는데 소득이 면세로 됐다면 내가 이와 로열티 관련돼서 또 한국으로 지급해야 되겠죠. 백종원 아저씨한테. 어떤 기술을 한국에서 사와서 소유권이 내가 중국에 있어. 중국에 홍콩에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을 중국 공장 보고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받아온 로열티는 내 수익이죠. 그렇지만 나는 내 소유권을 한국에서 사왔죠. 기술을. 나도 돈 보내줘야 되죠.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온 돈을 내가 면세 처리했다면 내가 한국으로 지급하는
원가는 비용으로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입 비용이 대응돼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예. 홍콩의 사용료 로컬 원천 징수와 관련해서 사용료 지급이 원인이 되는 무형자산이 지급하는 자의 또 과거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앞에서 유예했다는 이야기는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소유권이 홍콩에 있어야 되고 사용 자체가 홍콩에서 발생해야 된다. 단순히 중개만 했을 때 뭐라고요? 예. 중개만 한다고 해서 꼭 홍콩 소득은 아니다. 그래서 대신에 내 소득으로 면세를 잡았다면 수익이 면세면 그 원가 해당하는 거 한국으로 보내는 것도 예,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홍콩 사용료 로컬 원천 징수와 관련해서 사용료 지급이 원인이 되는 무형자산 등이 지급하는 자의 과거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 보자고요. 일반적인 경우 무형자산이 사용료를 지급하는 홍콩법인이 과거에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지급액의 70%를 필요 경비로 봐서 지급 30%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례는 아래와 같다.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리해놓은 사례예요. 예. 사용료를요 지금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홍콩법인이 우리 홍콩세법이죠. 이거를 원천 징수하는 거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용권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한국으로 보내는 거죠. 예, 홍콩 법인이 한국으로 로열티를 보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홍콩 법인에 있는 거죠. 돈을 보내잖아. 한국으로 돈을 보내죠. 왜 보내요? 내가 사용할 권리 아니면 소유할 권리가 지금 나한테 있죠. 홍콩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유권 자체가 히스토리를 따져보니까 옛날에 홍콩이 개발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국으로 다시 팔아놓고 나서 다시 내가 사용권을 땡겨와요. 소유권이 한국에 있죠.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반짝반짝반짝. 예, 지금 홍콩이 한국으로 돈을 보내요. 근데 돈을 왜 보냅니까? 일단 내가 사용권이 됐든 소유권이 됐든 얻어온 거죠. 한국이 주인이니까 내가 사용권이 됐든 소유권이 됐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데 주든 말든 내가 쓰든 간에 부차적인 문제고 지금 내가 로열티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 로열티를 보내줘야 되는 이 지적재산 IP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니까 첫 번째는 옛날 원래 홍콩 거였는데 한국에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사용권을 땡겨오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땡겨오다 보니까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죠. 예, 그게 1번이죠. 과거 홍콩 소유였던 거고, 예, 아니면 아예 처음 원래부터 한국 거였던 경우 두 개 나눈 케이스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로열티를 나라는 건 지금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홍콩 회사가 로열티를 보내는데 예, 이 IP의 소유권에 예, 주인이 누구였는 원래 주인이 옛날에 누구가 원래 주인이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당연히 누구예요? 한국이죠. 그래서 옛날에 홍콩법인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비용 빼줘요, 안 빼줘요? 안 빼줘요. 비용 빼주는 금액이 몇 퍼센트예요? 엄청나죠. 70%죠. 예, 위에 보시면 지급액의 7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홍콩 거가 소유 거였는데 한국으로 팔았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돈을 보내는 건 이건 어떤 장난질 하는 개념이죠. 돈을 빼주는 홍콩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돈 빼가는 구실로 로열티를 갖다가 한국에 팔았구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필요한 게 아니고 예, 실제로 필요한 건 케이스 2죠. 애초에 한국이 개발한 건데 대만이 개발한 건데 그 사용권을 내가 쓰기 위해서 빌려왔다. 이건 줘야지. 근데 개발을 내가 했어. 홍콩이 했던 거야. 근데 한국에다 팔아놓고 나서 예, 로열티를 엄청 보내버려. 예, 홍콩 입장에서는 국가의 부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홍콩이 개발했던 거였더라면 그걸 갖다가 소유권이 홍콩 거에 있었더라면 이란 말을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용료 송금액을 하는데 옛날에 홍콩 거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 세금 그러니까 돈 빼가기 위한 구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필요금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필요금비가 몇십 프로? 70%. 그래서 홍콩 법인 소유가 아니었는데 진짜 로열티로 나간다 한다면 과세 표준이 150만 원이죠.
돈 빼가는 걸 보인다면 500만 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율 하다 보니까 200만 원 기준이죠. 우리 기억하세요? 투티어로 가죠. 200만 원 미만일 때는 8.25%, 200만 원 이상일 때는 16.5% 해서 500만 원이니까 16.5% 적용하게 되면 66만 원 세금 납부해야 되고요. 150만 원일 때 8.25 하면 12만 3,750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원천징수 공제에 있어서 한국홍총조세협약 12조 규정에서 사용료의 원천징수 소득이 최대 몇 %를 초과할 수 없어요?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500만 원에 10% 곱하니까 66이 걸려버리죠. 아래 거에는 어때요? 500만 원 곱하기 10% 하도록 원래 로컬 세법에 따더라도 12만 원만 내면 되니까 한중조세협에 따라서 맥시멈 50만 원만 내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10%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0% 이하로 납부를 하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한다고 했죠. 홍콩에서 원천징수가 있나요? 없나요? 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자, 배당 이런 건 아예 없죠. 그다음에 사용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죠. 있죠. 사용료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거였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또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아까 이거는 과세될 때 이야기예요. 사용료도 과세될 때. 소유권이 홍콩에 안 오고 사용도 홍콩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과세한다고 안 한다. 비용 인정도 안 하고 과세도 안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용료만 하더라도 원천징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원천징수 없습니다 말하기 그렇고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가끔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디서요? 사용료에서, 로열티 쪽에서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유권을 따져봐야 돼요. 지금 당시 소유권만 따지는 게 현재 소유권만 따지지 않고 옛날 것도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사용료의 70%를 인정하는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소유권이 원래 한국 건다 하더라도 얘네들 짜고 치는 거 아니냐란 말이에요. 한국이 개발한 거고 홍콩에 사용권을 줬어요. 그래서 모회사 자회사 간에 있는 거죠. 그럴 때는 70%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했을 때는 70% 못 빼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아래 보시면 붙어 있죠? 아래 규정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주석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급한 사용료의 70%를 필요용비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홍콩 법인이 한국으로 로얄티, 상표권 사용료 등을 송금할 때 송금액 전체에 대해서 10% 때리고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왕왕 있다. 홍콩에 개발한 게 아니죠. 상표권. 한국 본사가 상표권이잖아요. 상표권을 갖다가 로얄티를 지급하더라 하더라도 10% 때리고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 꼭 70% 무조건 빼주는 거 아니다. 소유권이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홍콩에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빼주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볼 때 한국 본사로 상표권 사용 송금하는 경우도 70% 필요용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해서 무조건 70% 빼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딪혀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81페이지. 예능인 및 체육인. 이거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이야기예요. 가수 싸이가 홍콩에 가서 쇼하고 왔어요. 그러면 홍콩 기획사에서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럼 그때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천징수,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면 보세요. 싸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러분. 그러니까 수업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예능인, 체육인에 대해서 홍콩에서 행사를 뛴 사람한테 돈을 지급할 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금 뛸 거는 충분히 남겨놓고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자세히 해라.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때 세금 띄는 방법에 대해서 납부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율이 좀 특이해요. 세 번째 볼게요. 총 지급은 10%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돈 받아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수령하는 자가 누구냐 상관없이 개인인 경우에 돈 받아가는 게 싸이 개인이면은 10%만 띄면 되고요. 법인이라면 11%를 띄세요.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거 세금을 띄라는 게 세금을 띄고 지급하는 거 1차 띄라는 이야기예요. 세금 금액이 딱 10%, 11%가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세금 띄고 세금 칠만 한 거는 세금 금액을 적절히 남겨놓고 보내라는 거죠. 근데 보낼 수 있는 금액이 10%나 11%를 띄고 보내고 세금은 나중에 이렇게 정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10%나 11% 띄고 보내고 정산을 들어가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연예인 보수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거 굳이 제가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세요. 예, 그래도 이해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따로 연락 주세요. 예, 전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럴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82페이지 보겠습니다. 82페이지. 한홍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주요 내용. 여러분, 여기서 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국과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 앞에서 조세 협약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의 조세 협약을 보더라도 생긴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 안 달라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로얄티 써서 기계장치에 렌탈비를 칠 거냐 안 칠 거냐 이런 거 아주 디테일한 게 조금씩 바뀔 뿐이지 10% 이런 거 거의 안 바뀌어요. 제목도 안 바뀌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원천징수 같은 경우 이야기 특히 보면요. 지금 홍콩에서는 배당, 이자 이런 거 원천징수로 아예 로컬 세법에서 규정해버리고 있죠. 세금 안 한다고. 그런데 조세 협약에서는 세금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조세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저도 처음에 됐거든요. 조세 협약에서 원천징수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로컬법에서 아예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했는데 조세 협약을 해서 불리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조세 협약은 세계 어느 나라나 원천징수 10%를 합니다. 10% 합니다. 똑같이 써 있단 말이에요. 비율이 좀 달라질 수는 있죠. 볼까요? 82페이지. 홍콩과 대한민국과의 조세 협약에 보시면 이자는 10% 원천징수 하라고 돼 있어요. 배당은 10% 또는 15%. 예, 한국하고 중국에서는 5% 10%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미안해요. 계속 만드는 분들께서 조세 협약에 대해서는 10% 로얄티는 10%다 있다고. 이 비율은 세계 거의 공통이에요. 예, 배당일 때 5% 10%좀 약간 5%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 왁구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원천징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홍콩 로컬세법에서 할 필요 없어 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세 협약에 의해서 더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예, 로컬세법에서 세금 더 좋게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세 협약을 들어서 세금을 떼어갈 만한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법, 홍콩 로컬세법이 더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좋게 돼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작게 내게 돼 있고 안 내게 돼 있으니까. 근데 조세 협약에 세금을 내라 원천징수 하게 됐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개념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단독 공부하시면 조세 협약에 교황이 있으니까 세금 내야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맨 위에 한국과 홍콩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특별한 조항을 하시겠다. 홍콩에 적용되는 세무기 범위는 종합소득세, 징수정보과 상관없이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산소득세. 처음에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었나요? 조세협약은 부가가치세나 관세를 터치하는 게 아니고 뭐다? 인컴택스만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소득세,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세 세 개에 대해서만 홍콩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는 이건 이론이죠. 이중과세는 소득 발생지와 한 나라에서도 세금하고 그걸 다시 다른 나라 원래 있는 원마이스로 갖고 왔을 때 법인세를 2번 때려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외국 납부 세금 해준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막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 납부 세금제를 갖다가 조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는 소득 발생지와 귀속지가 다른 경우 한 나라에서 먼저 법인세 빼고 배당 왔을 때 여기서 또 세금 뚜드러 맞으면 안 되니까 원천징수 한 것만큼은 여기서 빼주겠다. 아니면 원천징수 직접 납부한 거 말고 간접도 세금 빼주겠다. 기억나시죠? 간접 외국 납부 세금제. 그 다음에 의제, 간주까지도 빼준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요. 홍콩의 과세에 대한 기본 개념은 여타의 다른 나라와 달리 속지주의 원칙을 하고 있다. 그 나라에서 발생한 것만 과세하는 거지 해외에서 들어온 거 무제한 납세 의무가 아니죠. 우린 홍콩에서만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즉 홍콩은 홍콩 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와 과세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아예 세금 배당이라든지 이자 세금 안 떼겠다고 하니까 이슈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는 다른 나라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해서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및
이중과세 발생 시 구제방법을 공식화함으로써 진일보한 경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예, 한국과 홍콩에 있어서 이자를 주고받을 때 원전은 10% 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배당 10%, 15%, 10%, 예,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아예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서로. 그 다음에 맨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홍콩은 탈세 방지를 위해서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체결하고, 예, 그 다음에 조세 정보 교환과 관련한 상호 조약도 체결하고 집행하고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외국인들 금융정보 서로 교환하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협약 맺은 국가들끼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정보, 예, 한국에 있는 중국인 정보, 한국에 있는 홍콩인 정보 각 국가로 보내줍니다. 홍콩에 있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홍콩에서 통장 만들어놨다. 거기에 돈이 얼마 한도 이상 올라가 있으면 홍콩에서 한국국세청으로 여러분의 금융정보를 통보를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예, 여기 홈페이지 주소 가서 보시면 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이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세법인가요? 새로운 제목으로 토픽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